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반달섬, 거북섬 가보면 유형도시 그 자체입니다. 대낮엔 아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란 차보다 갈매기가 더 많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혹시 반달섬, 거북섬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 근데 찾아보니까 알게 됐어요. 여기가 좀 많이 심각해요. 예, 뭐가 심각하냐면 굉장히 어떤 그런 영끌이죠. 아파트 영끌이나 상가 공실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내가 봤을 때는 좀 최악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일단 둘 다 인공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섬이 아닌데 섬을 만든 거죠. 땅을 개간해가지고 섬처럼 만든 거예요. 일단 육지 끄트머리에 있는 섬이라 보시면 돼. 반달섬이 이제 안산에 있고요. 안산 시화 쪽에 있고, 거북섬은 이제 안산 바로 옆인 시흥, 시흥 벽오동에 있습니다. 사실 뭐 서울이나 수도권 사는 분들도 익숙하지 않은 동네예요. 왜냐? 가본 적이 없는 곳이니까. 뭐 저야 당연히 가본 적이 없죠. 근데 여기가 이제 많이 심각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게 심각하냐? 일단 여기가 뭐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경치는 좋겠죠. 근데 여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신도시, 그 신도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백오 신도시, 백오동의 신도시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러니까 신도시도 만들었고 관광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레저나 이제 사람들이 좀 그 여가생활 즐기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목적을 가진 동네라 보기 좀 힘든 게, 여기 동네를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공단이에요. 공단 주변에 다 공단이 에어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데 섬을 만들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공단을 끼고 있는 바닷가는 사실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 공장에서 이제 작업하면서 연기랑 이제 그런 각종 폐기물 같은 게 바로 유입이 되는데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이런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 같은데, 포항에 저기 청린제철단지 같은 게, 거기 가보면 거기 이제 철강회사 있잖아. 그럼 철강회사에서 만든 어떤 그런 각종 폐기물 같은 게 이제 하수로 유입될 거 아니야. 바로 바닷가로. 거기 만약에 신도시 만들어서 생각해봐. 그거 누가 가겠냐, 여러분. 포항 사시면 아시겠지. 그것 때문에 형산강 물 안 좋다고 다 말 많잖아, 이게. 거기 사시는 분들 물 발도 안 담그거든요. 근데 거기 뭐 레저나 이런 만든다고 해서 누가 들어가? 맞잖아요. 여러분 지도상 보시면 그 지도상 보시면 정말 이상합니다. 이게 그건 산업단지가 바로 코앞에 있어, 여러분. 산업단지가. 그러니까 원래 섬이 아닌 곳이에요. 섬을 강제로 만든 곳이야. 여기 보시면 반달섬 뒤에 보시면 바로 몇백 미터 뒤에 바로 공장이 있어요. 아, 바로 옆에 공장이 있네. 양옆에 공장이 있고 바로 뒤에 수많은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저 공간을 만든 거야. 여기서 뭐 서핑하라고.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막 뭐 근린생활시설 만든 거야. 좀 애매합니다, 이게. 지도상을 보더라도. 근데 여기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디냐? 저기 거북섬이라고 있어. 바로 코앞에 쭉 올라가면 거북섬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강제로 만든 거죠. 이 거북섬 더 심각한 게, 이 거북섬 조금만 가보면 이제 거북섬에서 좀 멀리 가보면 한 2, 3km 가보면 이제 백오신도라고 쓰여집니다. 백오신도시. 여기가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뭐 바로 바닷가이기 때문에 경치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닷가가 아니에요. 방조제가 있고, 그리고 많은 공장들이 에어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완전 외곽에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 다른 곳으로 왔다 갔다 하기 굉장히 애매한 곳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떤 시야 공단이나 주변 공단 쪽에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갈 일이 없는 곳이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데가 뭐 아파트 올리고 상가 올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기 막 섬도 만들고. 아니
그냥 아무리 변두리를 하더라도 아무리 거기 주변에 공장 많아도 저기 뭐 선 만들고 우리가 가야 돼? 애초에 신도시라는 개념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제가 신도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 뭐냐 원래 신도시는 도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원래 그게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네, 우리가 신도시 얘기하는 것도 보면 문제가 뭐냐면 애초에 도시가 아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막 주변 경관 꾸미고 아파트 지어 올리고 산 걸려서 뭔가 억지로 도시처럼 만든 곳이야. 근데 억지로 도시를 만들었다고 진짜 도시가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상권 같은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명동이나 신촌 그리고 부산의 서면 대구의 동성로 같은 게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 100년이 넘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게. 근데 무조건 뭐 거기 아파트 몇 개 올리고 뭐 선 만들고 뭐 상가 짓는다고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거기를?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딱 봐도 못 나오잖아 여러분. 그래서 거기 막 비싼 돈 주고 분양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난 거기 웃긴 게 뭐냐면 거기에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아파트 분양금이나 상가 분양금을 왜 내고 들어간지 모르겠어. 그것도 영끌해가지고. 네. 보통 저런 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워낙 크게 짓다 보니까 좀 한몫 잡으려고 좀 무리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파트나 상가 쪽으로. 특히 상가가 문제가 많아요. 아파트 들어가 살 수나 있지 뭐 상가는 거기서 뭐 안에 집 짓고 살 수가 없잖아 이게. 근데 저런 상가 건물을 이제 얼마에 분양받았냐면 한 18평 20평 기준으로 한 7, 8억 정도? 여러분 아파트보다 더 비싸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거북선 주변 상가는 아닌 배구 신도시 이런데 거북선 같은 게 막 8억 정도? 배구 신도시는 한 6억 7억 정도? 엄청 비싸죠 여러분. 솔직히 아파트 연끌한 분들보다 더 이해가 안 돼 이게. 사실 배구 신도시도 문제가 많은 게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멀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어.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는 깔끔하게 지어놨겠지만 굳이 저기서 나고 자라시면 아니면 저기 안 들어갈 거야. 나고 사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 원래 도시가 아니었던 곳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시가지 주변에 살아요. 지하철 있고 이제 역세권 주변에 살아. 근데 저기 신도시 하나 지어졌네? 아파트 새로 지어올렸네? 저기 나 살아볼까? 이런만 갔습니까? 아니죠. 불편하게 거기 왜 들어갑니까 이게. 그냥 한 번씩 놀러 갈 수 있겠지. 놀러 가지도 않아. 놀러 가지도 않다니까. 원래 관광지도 아니었고 원래 놀러 가던 곳도 아니야. 한 번씩 뭐 스트레스 받을 때 드라이브는 할 수 있겠지. 딱 그런 곳입니다. 그냥 드라이브 하는 곳. 외진 곳이죠. 그래서 딱 보면 뭐 건물 같은 거 다 지어줘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아파트나 상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사람이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앞으로도? 지금도 없었는데.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저기 이제 거북선, 반달선, 배구 신도시 같은 데 드론 띄워가지고 주변 근간에 딱 보여준단 말이야. 요즘에는 드론 띄워서 많이 보여주죠. 보여주면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건물만 벙그러니 있고 사람이 없어요. 아예 안 온다는 거죠 여러분. 안 온다는 거예요. 저기에 이제 뭔가 부품 희망을 가지고 많은 돈을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들 욕심 좀 과했어요. 뭐 그분들도 많이 힘들겠죠.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뭐 짓는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고 막 이것저것 따지도 않고 있잖아요. 막 대출 많이 받아서 연끌하고 이런 문화가 다시 한번 생겨나면 안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 후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분양 사무실에서는 한 달에 임대료 300 이상 들어온다고 하는데 분양 후 2년 동안 임대료도 못 맞추고 공실률이 90% 이상입니다. 이자의 관리비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나 문제 많은 게 이 지식산업센터, 지산이라고 하죠. 나 이 건물을 왜 지었는지 모르겠어. 특히 수도권 이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지식산업센터가 약간 일반 상가건물 다른 게 뭐냐면 이게 공장형, 공장형 생활시설입니다.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 맞아요. 공장형 생활시설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애초에 이게 좀 말이 안 돼. 일반 상가 다른 게 일반 상가는 사업하면 다 들어올 수 있고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자기가 기업을 거는 사람도 아니면 저기서 공장을 뭐 한다거나 기업을 거는 사람도 아니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신규 기업들, 뭐 스타트업이나 이제 그런 공장, 이제 개인 창업 사업할 사람만 들어올 수 있지 일반 자영업 못 들어와요. 저기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누가 창업할까? 누가? 이 와중에 저것도 구석진데 만들어가지고 맞잖아요. 저기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기 뭐 지휘산업센터라고 건물 올렸다고 우리가 이점해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럼 저기 일하면 뭐 밥 어떻게 일하고 저기서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공간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런데 이제 사람들 뭣도 모르고 아 저런데 이제 지으면 사람들 무조건 들어온다. 짓기만 하면 들어온다. 참 말도 안 들리죠. 짓기만 하면 들어온다. 신도시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쭉 올라가지 내려갈 일 없다. 여러분 지금도 웃기지 않나요? 근데 이런 말을 불과 5년 전에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했습니다. 입버릇처럼 얘기했어. 그때 그 말 하신 분들 지금은 입도 뻥건 안 하겠죠. 왜냐 이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지 아니까.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한 2020년, 2021년 이때 막 영끌붐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뭔가 좀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가지고 그때 막 집값이 막 올라갔잖아. 막 말도 안 돼 올라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든 짓기만 해서 투자만 하면 올라간다. 뭐 부자 된다라는 굉장히 무근무 논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분양금이고 좀 비싸기도 한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겁도 없이 대출도 많이 받아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상가 건물을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8억짜리 뭐 상가라고 하면 6억 이상을 대출 받는 거야. 나 웃기게 그런 걸 6억 이상 대출해주는 것도 좀 이상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10억짜리 상가를 막 8억 대출해주는 거 이것도 좀 이상해 여러분. 의심도 안 하고 맞잖아요. 은행에서도 왜 대출해주겠어? 의심을 크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안 해주겠지. 은행에서 막 저런 것들 쉽게 대출 안 해주겠지. 근데 그때 은행에서도 막 많이 퍼졌단 말이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사면 뭐합니까? 원금이자 어떻게 갚나요? 돌 사람이 없는데 맞잖아요. 저 가만히 놔둬도 숨만 쉬어 나가는 이제 원금이자만 해도 한 300만 원 이상. 거기다가 이제 저런 상가들은 또 관리비 세금 계속 나가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저거 어떻게 갚아 저거를?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저기 상가를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제 원금이자 감당 안 되는 분들이 보험 경매를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상가 건물 같은 거 이제 보험 경매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면 뭐합니까? 계속 유찰되잖아. 1차도 유찰, 2차도 유찰, 3차 유찰. 저는 이제 신축 상가 건물 보시면 유찰이 한 대여섯 번 됩니다.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 계속 유찰이 마지막 6차 때 이제 뭐 낙찰된다거나 막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후려치겠죠. 엄청나게. 거의 막 반의 반토막 이상으로. 그 낙찰 받아도 문제야. 그 낙찰 받는 돈을 어떻게 대출금 메꿔요? 못 메꾸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가 분양을 무리하게 하신 분들은 좀 쓰라린 대가를 좀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 인간이 욕심이 가해서 망해요. 지금 사람도 보면 돈을 못 벌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못돼서 망한다기보다는 욕심이 가해서 망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연끌하신 분들 연끌 안 했으면 어떻게든 먹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가 분양 안 하신 분들 또 상가 분양 안 하고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냥 저축하고 만족하고 살았으면 뭐 떵떵거리진 않지만 그래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거죠. 근데 사람들이 욕심 많이 부려가지고 큰 돈 벌기 위해서 한 번에 좀 몇 억 이상의 수익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욕심 부렸다가 오히려 그 때문에 화를 입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심하세요.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없으니만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욕심만 져야 됩니다. 너무 많은 거 지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거 지려고 하잖아요. 가라앉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